출마가 결국 능사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대한민국 성공 조건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과 어떤 신념 그리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마 이후에 김태호가 말하는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신뢰를 가지고 김태호 같으면 해낼 수 있겠다는 그런 그 믿음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또 그게 김태호 오다고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간단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그 하도의 부분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가치로 우리가 이 새로운 사회 변혁을 위한 정치운동에 참여할 것인가 출발의 어떤 시점인데 그런 면에서 같이 할 사람의 어떤 그 역량 또 우리가 바깥의 어떤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네트워킹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의 그 네트워크 능력 아마 이런 게 결국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많이 거칠지만은 그래도 흉내는 내려고 어느 정도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본선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해창 전 총재를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탑으로 갔습니다. 탑. 그것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탑 수준이었는데 결국 두 분의 본선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원칙과 철학이 있더라도 국민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정말 겸허한 자세로 손잡아 갈 것인가 이 소통의 구조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크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진짜 기초부터 도의원 또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이래 하면서 아직도 정말 어려워요.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솔직히 아무리 추워도 주머니에 손을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어 저거 건방지다 그런 소리 솔직히 들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해. 그 정도로 이렇게 소통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얻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나 아무리 좋은 비전도 그건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간에 어떤 신뢰를 쌓아갈 것인가, 느낌으로 소통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화합하고 진보를 위한 새로운 공존의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틀을 만든다는 말은 아무리 분권형 개헌을 한다 또 새로운 정치 변화에 내가 앞장서겠다 해도 당선되는 순간에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미 칼자루 잡으면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면 이래 하겠다 이런 표현은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온 대통령 돼서 이후에 참 불행한 일들 이런 일들이 관성적으로 지금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학습 효과는 없고 관성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제 이걸 끊어야 된다. 이걸 안 끊으면 국민도 불행하고 본인은 당연한 거지만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잡은 빵을 다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가장 가치했던 고생한 사람들을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는 시간을 다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는 김태호가 그래도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오래 했다고 역사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무엇을 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일을 했다. 그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지. 임기를 다 채워온다는 게 또 그게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만은 꼭 하나의 공존의 틀 위에서 미래로 가는 신뢰 브릿지를 만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정말 가장 첫 번째 과제를 두고 모든 걸 쏟아붓겠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비교가 조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거꾸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당이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기존에 기득권을 여전히 내려놔야 된다. 저는 100% 국민의 마음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선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꽃에 향기가 없는데 벌이 날아들어오겠습니까? 본적으로 저는 대선 플랫폼을 국민적 평가를 받는 만큼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 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제일 치상 과제는 어쨌든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을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왜? 문재인 정부의 연장은 대한민국의 대재앙이기 때문에 그 원칙으로 봤을 때 우리의 에너지를 다 결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저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봅니다.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경선 룰에 대해서 오히려 다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먹구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어떻게 짜느냐가 경선 승리의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처음엔 고마움을 표시했고, 두 번째 밀당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결국 당신한테 좋은 게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당과 가치, 국민의힘의 가치에 공감하고 같다,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계산 없이 들어오는 모습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이 정권 창출을 위한 힘을 보태는데도 저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지만은 국민 스마트하거든요. 정말 국민 스마트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결국 자기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총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와야 우리 전체적인 시너지가 또 커지고 또 정권교체의 청신호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 총장도 들어오셔서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검증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당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 받고 문제가 있으면은 오히려 다른 기회가 주어져야 정권 교체가 되는 거지, 끝까지 신비주의에 쌓여 있어도 안 됩니다. 과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길은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우리 당의 원팀으로서의 그렇게 하는 게 본인과 우리 정권 창출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와서 한번 보여봐라 실력을,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김태호의 어떤 전략이 저는 방금 말씀드린 다른 후보와의 그런 차별화와,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장한 과정 자체가 하나의 차별이다, 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지역적 이야기를 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PK 지역의 대선의 결과를 보면은 60만 표 이상의 갭을 못 벌리면은 대부분 다 우리 보수 쪽에서 패했습니다. 60만 표 이상 갭을 표를 벌려야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구조. 참 묘하게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PK라는 지역의 어떤 대선 가도에서 안 중요한 데가 없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 위치가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민심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역 PK의 민심하고 똑같이 비율적으로 비례하더라. 이런 걸 통계적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그 지역에서 표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대선의 과정의 본선까지도 중요한 결과가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에 담기는 싫지만은 탄핵은 역사입니다. 대개 보면 마음속에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넜고 또 건너야 되고 이제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은 실제 탄핵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렇게 가는 게 계속 정권 연장이나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유리하다. 그렇게 가는 게 대한민국 미래에 좋다라고 목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그러면은 서로 양쪽에 신뢰가 있느냐의 문제는 퀘션마크로 두더라도 저는 공교롭게 20대에 불출마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이런 모습으로 국민의 이야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찜하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20대를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탄핵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 오히려 이 부분을 성화시켜서 다 우리의 하나의 내부적 에너지로 가져가는 그 요건으로 봤을 때는 김태호가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다 좋은 뜻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